어르신들, 혹시 변비 때문에 변비약을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약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가시나요? 이제는 약 없이는 안 나와 라고 하시나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변비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대장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약 없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용량도 점점 늘어납니다. 심하면 대장이 늘어나서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변비약의 위험성과 약 없이 변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8세 할머니께서 10년째 변비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었습니다. 나중에는 매일 드셔야 했습니다. 한 알로는 안 되고 2알, 3알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심한 복통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대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비약을 장기간 과용하신 결과입니다. 대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약을 끊고 재활치료를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후회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생활습관을 고쳤어야 했는데 변비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변비는 배변 횟수가 적거나 변이 딱딱해서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3번 미만이면 변비입니다. 또는 변을 볼 때 너무 힘들거나 변이 딱딱하거나 시원하게 안 나오는 느낌이 들면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변비가 더 심해질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둘째,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안 하면 장도 안 움직입니다. 셋째, 물을 적게 마십니다.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물을 안 드십니다. 넷째, 식이섬유를 적게 먹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야채를 잘 안 드십니다. 다섯째, 여러 가지 약을 드십니다. 혈압약, 진통제, 우울증약 같은 것들이 변비를 일으킵니다. 변비약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극성 변비약입니다. 둘코락스, 비사코딜 같은 약들입니다.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파는 변비약입니다. 이 약은 대장을 자극해서 강제로 움직이게 합니다. 효과는 빠릅니다. 6에서 12시간 안에 변을 봅니다. 하지만 장기간 먹으면 대장이 의존하게 됩니다. 약 없이는 스스로 안 움직입니다. 가장 위험한 약입니다. 둘째, 삼투성 변비약입니다. 마그밀, 둘코락스 밸런스 같은 약들입니다. 장 안에 물을 끌어들여서 변을 무르게 합니다. 자극성보다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먹으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나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부피 형성 변비약입니다. 차전자피, 실리움 같은 것들입니다. 식이섬유 보충제입니다. 변의 양을 늘려줍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장기간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느립니다. 며칠 먹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변비약을 장기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째, 대장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극성 변비약을 오래 먹으면 대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습니다. 약 없이는 변을 못 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 되던 게 나중에는 2알, 3알로 늘어납니다. 용량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셋째, 대장 흑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장 점막이 검게 변색됩니다. 대장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넷째, 전해질 불균형이 옵니다. 특히 칼륨이 부족해집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에 힘이 없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위험합니다. 다섯째, 만성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탈수가 옵니다. 여섯째, 복통이 생깁니다. 대장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배가 아픕니다. 일곱째, 영양 흡수가 안 됩니다. 음식물이 너무 빨리 지나가면 영양분을 흡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덟째, 대장이 늘어납니다. 심한 경우 거대결장증이라고 해서 대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병이 생깁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변비약을 어떻게 끊을까요?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첫째,
변비약을 줄이기 전에 생활 습관부터 바꾸세요. 물을 많이 마시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이걸 먼저 한 달 정도 하세요. 둘째, 자극성 변비약을 부피형성 변비약으로 바꾸세요. 둘코락스를 끊고 차전자피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둘 다 먹다가 서서히 자극성을 줄이세요. 셋째, 복용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 먹던 걸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여가세요. 서서히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용량을 줄이세요. 2알 먹던 걸 1알 반, 1알로 줄이세요.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약을 줄이면 처음에는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장이 다시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2에서 3개월은 각오하세요. 여섯째, 의사와 상담하세요. 혼자 끊기 어려우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이제 약 없이 변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에서 8잔은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을 드세요. 찬물이 더 좋습니다. 장을 자극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드세요. 변이 무르게 됩니다. 갈증이 안 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증이 안 나도 시간 맞춰서 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 하루 25에서 30g이 필요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을 드세요.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사과, 배, 키위, 자두, 미역, 김, 현미, 보리, 귀리, 콩, 버섯 이런 것들을 매일 드세요. 아침에 사과 하나, 점심에 나물 반찬, 저녁에 미역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걸으세요. 걷기가 최고입니다. 장을 자극합니다. 맨손 체조도 좋습니다. 특히 배 운동이 좋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는 동작, 자전거 타듯이 다리를 돌리는 동작, 이런 게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세요.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변이가 없어도 일단 앉아보세요. 10분 정도 앉아 있으세요. 매일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너무 주지는 마세요.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판을 사용하세요. 양변기에 앉을 때 발을 올려놓을 작은 발판을 쓰면 자세가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방해합니다. 명상, 취미생활, 친구 만남,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세요.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드세요. 또는 유산균 제제를 드세요. 일곱 번째,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드세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시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에 들기름을 뿌려 드세요. 여덟 번째, 배 마사지를 하세요. 누워서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하루 10분씩 하세요.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아홉 번째, 변이를 참지 마세요. 변이 마려우면 즉시 화장실에 가세요. 참으면 변이 더 딱딱해집니다. 열 번째, 카페인을 적당히 드세요. 커피가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탈수가 됩니다. 11번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장 운동을 방해합니다. 12번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변비에 좋은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고구마 1개나 바나나 1개를 드세요. 우유나 두유 1잔을 드세요. 통곡물빵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점심 식사, 나물 반찬을 많이 드세요.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이 좋습니다.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를 드세요.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드세요. 저녁 식사, 버섯 요리를 드세요. 샐러드를 드세요. 과일을 후식으로 드세요. 사과, 배, 키위가 좋습니다. 간식, 자두나 무화과를 드세요. 견과류를 한 줌 드세요. 호두, 아몬드가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빵, 과자, 라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치즈나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도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술도 탈수를 일으켜서 안 좋습니다. 약외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차전자피 같은 식이섬유 보충제는 안전합니다. 장기간 먹어도 괜찮습니다. 유산균 제제도 좋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이 나쁜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한 달 이상 변비가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둘째, 갑자기 변비가 생기고 복통이나 구토가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장폐색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병원에 가세요. 치질이나 대장 질환일 수 있습니다. 넷째, 변이 가늘어지거나 모양이 이상하면 병원에 가세요.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체중이 줄거나 빈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여섯째, 변비약을 끊지 못하겠으면 병원에 가세요. 의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먼저 문진을 합니다. 식습관, 운동, 약물을 물어봅니다. 배를 만져봅니다. 직장 수지 검사를 합니다. 필요하면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대장 통과 시간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기본입니다. 안전한 변비약을 처방받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배변 훈련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식단을 관리해주세요. 채소와 과일을 챙겨드리세요. 물을 자주 권해드리세요. 산책을 함께 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변비약을 함부로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변비약의 위험성. 자극성 변비약을 장기간 먹으면 대장이 약에 의존하고 내성이 생기고 대장이 망가집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비약 끊는 방법.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고 자극성을 부피형성으로 바꾸고 서서히 줄이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근본적인 해결법. 물을 하루 6에서 8잔 마시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고 스트레스 줄이고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배 마사지하고 변이를 참지 마세요. 변비는 생활습관병입니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면 약 없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변 어르신들, 특히 변비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약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